조금 전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그리고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박 저희가 보도해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한 친박들 출마 신호탄인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출마하시는 분들의 사표 이야기인지 그 얘기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맏형이라고 불리죠. 이분이 폭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폭발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일단 후퇴하는 모양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천 차장. 네. 공박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낼 거다고 했는데 여기 오늘 두 분이 사표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인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과 박종준 청와대 경호실 차장 이 두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본인 입으로 나 출마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 출마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인천 송도가 거론되는데 송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송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지역구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종준 경호차장은 공주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2012년 대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주에 나가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고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울 서초갑, 그다음에 전광삼 춘추관장은 대구에 출마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분도 여기도 지금 이제 친박 분들이 하고 있고 이완구 전 총리도 부여하고 지금 공주가 합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될지 이런 것들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 이분도 지금 공주에서 준비 중인데 뭐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윤선 의원의 경우는 박성훈 논설위원. 네. 본인은 지금 출마할 생각이 좀 없다는 취지의 지금 분위기라고 하던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세화여고를 졸업했고 그리고 서초갑에서 이제 한 40년 가깝게 40년 살았기 때문에 네. 여기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정말 뭐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고 사실 뭐 출마에 전혀 뜻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이해운 의원하고 막 이해운 의원은 경선에 대비해서 막 지금 조직도 다시 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부딪히고 이런 열의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나 완전히 그 출마를 접었다라고 보기에도 또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거론되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거론되는 보면 수준인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천 차장. 네. 이 외에 다른 분들도 그동안 저희가 거론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 그죠? 네. 그리고 신동철 정무비서관. 또 누가 있죠?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예, 맞아요. 네, 이런 이 세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청와대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지금 오늘 사표를 낸 두 사람 외에는 더는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없을 것이다. 예. 근데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저 세 명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청와대 비서진의 출마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 물론 지금 아마 청와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하도 지금 청와대 수석들의 또 비서진들의 출마 가능성이 자꾸만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단도리 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손을 들었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이 어쨌든 올해 12월까지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는 다닐 수 있거든요. 혹시 추가 표명이 없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종복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하다가 배지를 버리고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경제 살리기 이게 지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좀 잔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만약에 어디를 간다 대구에 어디를 출마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역시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내기 위해서 안봉근 비서관을 내려보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 두 사람 이외에 추가적인 그 출마자는 없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못 박은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걸로 매듭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거취에 대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인데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 현재 공천을 둘러싼 김무성 대표와의 청와대의 직접 어떤 갈등식으로 부각되는 것이 상당히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당 내에서 논의하는 걸로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단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을 대통령이 꽂아넣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한 것은 일단은 없다. 예. 만일에 혹시라도 있다면 아까 얘기한 공직 사퇴 시한에서 개별적인 선택은 있을지언정 그러한 어떤 조직적인 차원의 청와대의 어떤 그런 전략적 이른바 공천을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없으니까 당에서 이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국정에 전념하겠다. 예, 이런 그렇군요.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을 예. 어느 정도 한 발씩 물러나면서 정리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이런 해석이신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서초갑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죠. 이번 총선 후보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저 두 분들이 정말 서초갑에서 경선에서 붙을지 정말 두 분 다 쟁쟁하신 분들이잖아요. 새누리당의 어떤 여성 정치인의 어떤 큰 힘을 보여주는 두 분일 텐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일에 두 분이 지금 정말 경선을 예를 들어 친다라면 예. 정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운 의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바닥을 뚫는 형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닦아왔고 또 우리가 조윤선 전 의원, 조윤선 전 수석 하면은 상당히 또 아주 온화한 이미지에 그러면서 대통령과 또 굉장히 각별하고 이런 상황으로 또 아주 차분한 참모형으로 이렇게 많은 또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서초 구민들이 어떤 분을 선택할지 예. 이것은 예단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지역으로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만일에 붙는다면? 사실 네. 조윤선 전 수석이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거를 지금 공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경쟁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티형과 김무성 대표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 충돌이 있은 다음에 좀 수습국면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얼마나 강하게 충돌을 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국민들에 부각시켜서 내가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이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절대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제 이 당에서는 제가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그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까지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약속만 지켜주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전혀 다른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솔직한 김 대표는 언론 프레임 너무 자주 해요. 자, 이제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조심해요. 왜 그렇게 하면 당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국민 보는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근데 면전에서 옆에 있는데 저렇게 막 비판하고 이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만큼 서청원 대표가 작심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비공개 회의에서 보통 저렇게 싸우는데 오늘 예. 공개된 회의에서 카메라 앞에서 싸웠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 청와대가 나서는 건 부담이스럽기 때문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청대를 메고 이 문제를 좀 돌파해 보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직접 끼어들지 않지만 그럴수록에 당에서 김무성 대표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 예. 친박이 적절히 견제해가면서 앞으로 공천에서 어떤 친박이나 대통령 뜻이 심하게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전략공천을 청와대나 친박들이 막 꽂아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나는 절대 전략공천 허용 안 한다.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나 근데 당원 단계에 보면 우선 추천 조항이라고 있는데 예. 그거 정도는 내가
우선 추천 조항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늘 조간에 이렇게 김무성 대표의 말이 이렇게 크게 실렸는데 예. 바로 이거를 놓고서 당신 말이야. 언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해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우리 사람 막 꽂아서 막 그 대통령 사람 꽂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뜻을 왜곡하고 예. 당신은 근데 당신 그거는 내 못 봤지만 우선 추천 정도는 마치 떡 주무르듯이 말이야. 당원 당규 있는 조항 갖고 대표가 말이야. 혼자서 예. 막 시해 베풀듯이 마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람을 우습게 만들고 말이야.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서청원 대표의 청구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박성원 논설위원이 상황극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 오늘도 실감나는 상황극을 극심하게 연기를 아니요, 들어봤는데 이 새누리당 당원 103조에 보면 천 차장 예. 우선 추천 조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조건이 갖춰진 곳에는 경선을 안 하고 누군가 경선 없이 대신 사람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수자 추천 지역이 있고요. 저기 보면 좀 빠져 있지만 공모 신청 후보자가 없거나 예. 신청자의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 그럼 신청자의 경쟁력이 낮다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 보면 정확한 표현은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서 너무 지지율이 안 나면 그걸 보고 우선 추천을 딴 사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과거에는 당원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략 지역의 선정이라고 하면서 공천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예. 여긴 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예.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오늘 이제 공박들의 어떤 사표 이런 얘기들을 저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김무성 대표도 이 우선 추천 조항 이 당원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전략 공천에 좀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수순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세부적인 논의는 이제 별도의 기구에서 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봉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동안의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얼굴 표정에서 반영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김무성 대표는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목례를 간단하게 한 뒤에 네, 더 이상 뭐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보통 악수를 한번 할 텐데. 그러게요. 거리가 손이 안 나가네요. 네, 조금 있어 보입니다. 표정은 하여튼 웃고 있었다고 하고요. 목례도 했으니까 목례. 땡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악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그동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예.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대화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간의 어떤 감정의 골 이런 것들이 드러난 그런 만남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